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을 열심히 영어로 하잖아요. 그러면 말하고 듣는 게 이게 뚫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영어로 오후에 찬양하고 왜 30분밖에 안 쉬냐? 그거는 금식을 할 때 이게 누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밥 먹는 시간 주면은 딴 생각 들어요. 그래서 30분만 기도하고 30분 찬양하고 빨리 끝내는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오후 시간은 성경적으로 이게 세상 학교 다니는 게 성경적인 거냐 아닌 거냐, 이 공교육하는 게 성경에는 없고요. 사교육만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모든 것의 책임을 부모한테 묻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현대사회의 모양을 성경적으로 아이들한테 유익하게 활용하는 법이죠. 그래서 그 아주 신령한 기도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 세상 공부는 헛된 거야.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원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면 그런 소리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기도원에 오는 사람, 40일 금식하는 사람 다 사업 망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 망해가지고 이제 살 길이 하나님밖에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산속에 올라온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상 공부 다 헛되고요. 세상 재산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속에 올라온 금식 기도원에서 설교하는 거 들으면. 근데 그거를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나는 목회 철학이란 말이에요.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산 기도원에서 하는 거랑 오후에서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몰라요. 나도 산 기도원 가면은 또 그런 설교 나올지. 근데 지금 학교 다니고 지금 졸업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죽음을 목전에 앞에 두고 아유 사업이 부도 나니까 이거 진짜 살기 싫다. 아유 막 그러다가 뭐 자살할까 이러다가 하나님 의지해서 막 기도원 올라온 사람들이 있거나 진짜 기구한 운명의 사연들을 갖고 뭐 하는 사람들이 뭐 40일 금식하는 거예요. 20일 금식하고. 예?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닌데 그렇게 될 때 그런 너무 순교자적인 발언이나 이런 거를 학생들은 때에 맞게 들어야지. 전도서의 말씀과 잠언 말씀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사람이 고민이 많아지고 지혜로도 여호와를 이기지 못한다 했어요. 근데 전도서와 다르게 이게 죽기 전에 쓴 글이에요. 전도서는. 잠언 말씀은 무릇 구할 것 중에 자녀들아 지혜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걸 유치원생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유치원생 때는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 전에 다 헛되고 헛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남는다 이거예요. 왜? 죽으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만 하나님께 인정받거든요. 이젠 세상은 떠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흉악한 사회에서 사는데 적응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이라는 소년한테 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을 때 지혜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 안 하세요. 다니엘은 소년 다니엘일 때 지혜를 받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학자의 지혜보다 10배 이상 탁월했던 것은 소년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 인생을 산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 받은 것으로 상급이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지혜를 갖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네가 받은 지혜와 재산을 갖고 얼마나 가족과 자손과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러면 내 자손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게 좋으면 이웃 가정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통치자가 돼야 되는데 왜 통치하는 것들만 통치하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 것은 나쁘다. 가까이 하지 마. 대학 갈 필요도 없어. 그러면은 서울대 나온 애들끼리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재판 독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론 잘하고 똑똑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법대 나왔는데 선후배가 어떻게 되고 대법원장이 몇 기 선배고 이걸로 돈 다 버는 거예요. 이게 카르텔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정복하는 것도 자기네가 원하면 국민들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민주 치리권을 줘야지 치리를 당하게만 하지 지들만 치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리할 때 욕심이 없으면 괜찮은데 치리하면서 다 헤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기꾼이 이재명인데 이재명 같은 사기꾼 협작꾼 정과 사범 대통령 후보 행세질하는 인간한테 대통령이 잘잘 매고 장관이 비유 마치고 검찰총장이 예우를 다 갖추고 이러고 자기 할 것 안 하고 다 선거 망가치고 그러면 이재명이 그냥 단순 좌파라서 그러냐.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꾼이 대통령 되도록 길을 쫙 열어주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도 저게 우파 자격이나 있냐 이거예요. 아니 좌파보다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도를 잡아 넣어야지 자기한테 관련된 선후배 관계니까 강도는 안 잡는 거야. 자기하고 관련 없는 놈만 잡는 거야. 그러면은 빨갱이 김일성 독재국가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이 모든 게 다 필요 없지만 땅에서 죄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기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민족이 땅을 다스리는 게 정복하는 게 좋은 거지. 아기를 자기 아기도 키우지만 남도 아기 낳지만 세금만 많이 돈 벌어가지고 아기 돌볼 시간에 맞벌이로 돈 벌어. 그리고 재산 국가에 바쳐. 이렇게 정치하는 데는요. 통치권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통치할 자격 없는 놈들이구나. 이러고 자꾸만 정권이 뒤집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제 강의를 들으면 사업도 잘하고 정치를 할 때도 협작꾼들 다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왜 공부를 잘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평론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정치 부패를 예방하는 언론 활동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살고 욕심 없이 사는 사람도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 해야지 정치하는 것들이 다 해먹지를 않지 자기 애기 소중하지 않으니까 국민들 다 낙태하세요. 돈만 있으면 최고예요. 자식 새끼는 왼수예요. 이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지는 않고 계속 돈만 벌고 돈만 바치라고 그러면 정치인들이 돈독이 올라요. 이게 재벌들만 돈독 오르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있잖아. 그러면 거위를 잘 먹이다가 황금 알만 잘 낳아줘. 그러면은 잘해줄게.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이에요. 그러다가 거위가 계속 알을 낳으니까 거위를 잡아먹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거위를 잡아먹으니까 기업이라는 돈벌이하는 기업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에 또 황금알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얼마나 크면은 황금알만 나면 그냥 잘 놔둬야 되는데 그놈을 잡아서 꼼짝 못해서 황금알을 낳는 그 권력도 자기 거 투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거든요. 근데 이건 정치하는 사람한테만 생겨서 일반 국민한테는 이 욕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정치 견제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 아니 나라님이 진시황이 또 진나라 황제하고 비슷해서 진나라 시황제를 합쳐서 진시황인데 시진
뒤집어도 진시가 되잖아. 시진. 그러니까 이게 진시황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심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데 자기 세력을 각자 집안이 땅에 충만하게 하고 자기 집안에서 애 낳고 키운 애기들이 충만한 만큼만 내가 직접 다스리자. 그래서 족장사회가 모든 마을마다 되는 게 하나님 나라고, 애기를 조금 낳는 집안은 이기적인 국가인 거예요. 아빠 엄마가 이기적이고 남태평양에 호화 억대 휴양지 놀러 가고 싶으니까 애기 안 낳지. 애기 낳으면 어떻게 돼? 돈벌이에 지장돼요. 엄마도 재벌이고 아빠도 재벌이야. 기업 활동 많이 해야 되는데 언제 애 돌봐? 아빠만 재벌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엄마 아빠 다 재벌 되면 돼. 그러면 애기를 안 낳게 되겠죠. 이게 재벌 증세만 되는 게 아니고요. 젊은 가난한 부부도요. 애기를 조금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숨 걸고 애기 사랑하지 못한다는 증거죠. 그러면 노예로 살아야겠죠.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부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나눠주고 그냥 와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가르쳐야지 교회가 회개 운동을 하는 중심점이 되는데, 부자가 왔어.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말고 여기 헌금하세요. 교회 충성하세요. 이렇게 되면 신자끼리는 잘 될지 몰라도 불신자 전도가 안 돼요. 교회 종교기관이 돈 좋아하는 기관인 것 같이 보이거든.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 눈에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교회의 영향력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교회가 썩었더라도 우리 학생들은 교회가 그 시대에 썩었더라도 자기가 교회의 대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벌면 벌수록 전도서 1장에 만족이 없다고 돼 있어요. 돈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족하는 수준을 딱 정해 놔야지 만족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했는데, 바울은 약간 부르주아틱해서 입을 것까지 첨부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야, 여기서 입을 것도 생겼어 이제.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가난하지 않아요. 약간 부티크해, 럭셔리해. 그런데 사도가 되면은 먹을 거하고 입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건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이 두 벌이 있으면은 그냥 나눠서 입으면 되니까 또 뭐 자기 게 있지 않아도 서로 두 벌이 있으면 나눠주고 그런 거예요. 뭐 청바지 선물 들어오면 저희 목사님들끼리 나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남으면 새 거 있을 때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주면 안 되고 새 거 들어오면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자 따라하세요. 선물 들어오면 모아놓자. 쓰지 말고 모아놓자. 그리고 누구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 썼으니까 나 안 받은 거야 그러지 말고 내가 안 써도 내가 쓴 거야.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항상 잊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용이 되고 사용이 되고 이용이 되는 거는 다 나눠서 이용해도 자기가 사용하고 이용한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복이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족한 줄 아는 건 뭐예요? 먹는 거하고 입는 게, 그러니까 사계절 옷이 다 있어 집에. 갈아입을 옷까지도 있어. 두벌 옷도 있어. 심지어 두벌 옷 갖지 말랬는데 두벌 옷도 있어. 에? 그러면은 된 거예요. 겨울 옷이 두벌 옷 이상 있어서 새 옷 안 사도 돼.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더 가치 있는 쪽으로 생각하시라 이게. 근데 학비도 뭐예요? 엄마 아빠가 다 내주신다. 그럼 뭐예요? 미래를 위해 살자 이거예요. 미래를 위해 다 준비되면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자손을 위해 살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더 귀하고 더 영원한 데 만족을 두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막 필요한 데는 미리
채워지기 전에 딱 한정을 둬야 돼요. 예를 들어 월세 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이게요, 부동산 매입해가지고 빌딩 짓고 막 하는데 끝이 없어요. 500평짜리 지으면 옆에 교회는 5,000평에 지었거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그 5,000평을 또 두 번째 예배당으로 지었어. 그러면 다른 교회는요 10만 평의 기도원 지었대. 끝도 없는 거야 이거. 짓는데 끝도 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걸 딱 정해야 돼. 월세를 내면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더 모으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딱 있어야 돼. 기준이, 교회마다 기준이 있어야 되고 학생들도 돈 쓰는데 만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자 되면 사회를 정복하자. 사회 정복하는 건 정치적인 언변과 말씀으로 사회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나 정치인들 전부 말 갖고 싸우죠. 그게 먹혀들어서 이기면은 나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경제적인 게 모두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악인이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다스리시냐 이거예요. 천사가 청와대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쟁이 나서 소득이 많이 생기는 게 푸틴의 비밀 자금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이 시대에 있었으면 3,000년 전 다윗이 있었으면 점령을 했죠. 점령을 할 때 군사들이 우리가 다 가짜 이랬어요. 다윗 시대에. 안 된다. 절반은 백성한테 줘야 된다. 목숨을 걸고 칼부림 속에서 생존자들이 우리가 다 가짜 이랬어요. 안 된다. 국민들한테 나눠줘라. 자, 전쟁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게 공산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에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나 이런 게 푸틴 정권 들어와서 자주 일어나죠. 조지아 8일 만에 먹었죠. 뭐 8일 만에 크림반도 며칠 만에 먹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다 먹으려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3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될지 몰랐지. 빨리 끝나면은 사업이 크게 돼요. 그럴 때 사업 자금을 정치인들이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전사자 집안으로 전쟁에 수익한 모든 수익금은 다 전사자 집안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정치인이 먹을 돈이 없죠. 전쟁을 함부로 일으켜서 남의 집 귀한 자식 죽이는 거를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자주 일으키는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의 집 아들들 죽이고 정치인이 전시 산업을 점령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동부에 우크라이나의 모든 재산이 다 몰려 있어요, 사실. 서부는 농사 지역이고 폴란드하고 가까운 지역, 이게 서유럽하고 가까운 지역은 농사들 사는 지역이고 동부 도네츠크 지역이 공업단지고 거기에 부가 다 집중돼 있고요. 부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은 크림반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알짜배기 땅만 먹으려고 지금 크림하고 돈바스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왜 자꾸만 전쟁질을 하지? 이 사람들이. 미국도 전쟁 지원을 해요. 근데 육군이 가면은 아들들 전쟁터에 가니까 우리 국토도 아닌데 왜 한반도에 가고 월남전에 가서 죽어? 우리 아들 미국 아들들 죽는 거 싫어. 전쟁 반대.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 전쟁 반대하잖아요. 아니 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반대한 닉슨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거를 선거하는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에 불리하면은 전쟁 안 하고 선거에 유리하면 전쟁하는데 선거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전쟁을 하면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와요. 그거를 전사자 집안으로 다 돌리거나 나머지는 국민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돌리면은 전쟁을 일으키는 걸 안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전사하고 목숨 바친 사람을 높여드리고 전쟁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요. 수천조 원을 번다고 보시면 돼.
1년 동안 버는 게 아니고 점령하고 있으면요. 망할 때까지 거기서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경제인보다 1000배는 부자가 돼요. 근데 세금 1원도 안 낸다고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만 강대국일수록. 근데 앞으로 전쟁 일어나요? 없어져요?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쟁 대비해 가지고 정치관을 갖고 전쟁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피해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국민들을 전쟁 동원시킬 거다. 그런데 이게 수입 사업 점령하거나 우크라이나 유전이나 이런 거 점령하면 정치인이 먹지 그 유전의 수익금을 전사자 집안으로 돌리지 않는다. 아들 죽은 집안에.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려면 전쟁 수익금이나 이런 거 모든 것을 피해자한테 돌리지 않으면 전쟁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성경을 배워가지고 전쟁을 방지하는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치평론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치학 박사가 없죠, 학위가. 근데 여러분 정치학 박사 학위 받죠? 정치학 박사 학위 받으면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을 죽을 때까지 깔 수가 있어요. 돈은 못 벌어 근데 정치학 박사 받으면. 정치학 박사 받았어요. 돈 주세요. 이러면 안 줘. 오히려 반도체 박사를 받아가지고 나 반도체 발명했어요. 돈 주세요. 이러면 몇십억 벌어요.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그러니까 박사를 받되 각 박사에는 이용할 가치들이 다른 영역으로 있는 거지 모든 박사를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학 박사를 받아 그러면 돈은 많이 못 벌어요. 정치평론하면 차비나죠. 방송국에 와가지고 정치학 박사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나 하마스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몇 마디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 방송국에서 부자 방송국은 돈 많이 주고 가난한 유튜브는 조금 줘서 보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반도체 박사, 공학 박사 받으면 삼성전자에서 연봉 수십억 받아요. 책임연구원은. 예. 그렇지만 이게 뭐가 다르냐? 언변 뻔찌가 있는 거예요. 그거 틀렸습니다. 이러는데 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정치 박사 없는 사람이 들어야지 어떡할 거야. 그럴 땐 자기가 박사학위 받았는데 돈은 조금 벌고 살지만 문과 박사는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고 멀리 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은 못 벌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말빨로. 그리고 돈은 어떻게 벌어? 자기는 가난하게 사세요. 정치학 박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집에 장사를 해서 돈을 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박사학위를 받아서 돈을 벌면 바보 중에 바보예요. 장사를 해야지. 장사를 할 때 이 기존에 있던 장사를 해야 돼. 지구상에 없던 장사를 해야 돼. 지구상에 없던 장사를 하죠. 그러면 지구상에 없던 장사를 하면 막 규제에 들어가요. 근데 국제 활동을 하면 규제에 들어가 안 들어가? 외국 돈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그 규제해 냅둬. 냅둔다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 왜 영어를 잘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을 정도로 영어를 하라고 그러냐면 그래야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잘해서 큰 돈을 벌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정치 발언만 하시란 말이에요. 돈 욕심 없고 의협심이 많은 사람들은 정치학 박사를 하든지 법학 박사를 하든지 그러니까 법학 박사를 하면 돈 얻어먹고 막 이런 거 대학 법학과 교수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법조인들이 비리를 하는 걸 그 까발리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사는 게 현찰을 버는 게 자유롭게 사는 거지. 법과대학 교수 취직해봐요. 60 전에 은퇴해야 돼. 은퇴하면은요, 우리 친척 교수님들 보니까 수지에 아파트도 못 사. 교수가 그렇게 돈을 못 벌어. 그러면 애들 한참 시집장가 보내고 이래야 될 때 돈을 팡팡 못 쓰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공부 잘하고 전교 1등 하면 으쓱으쓱 하는데 만족도가 그때 떨어진단 말이에요. 60이 넘어서. 근데 60에 대학 교수 총장 퇴임을 60에 했어요. 대학 교수님이. 근데 120년까지 살아야 돼. 앞으로 60년 인생 어떡할 거야?
그게 연금으로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줄겠어요? 급격히 발생을 하겠어요? 앞으로 미래는. 그러니까 자기가 땀 흘려 육체 노동해서 버는 것처럼 완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해서 직접 돈을 버는 거를 얻으려니까 취미로, 취미 활동도 돈벌이와 연관돼서 이 취직이나 이런 게 안 되고 방송 매체에 나가서 정치 토론회 나가 이렇게 무슨 정치학 연구소다 사회 연구소다 이렇게 토론해 가지고 돈 벌는 걸로 안 돼요. 연예인 돼서 돈 버는 것도 인기 한철인 거예요. 가수에서 돈 벌죠. 인기 끊어지면 아무도 안 불러. 예? 그러니까 흘러간 노래 갖고 안 불러. 가끔 불러요. 40년 후에. 잊혀진 옛 노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번 불러. 그러면 40년 후에 나와야 돼. 돈 못 벌어. 그러니까 어떻게? 작곡을 해서 그 작곡에 대한 자기의 이익을 얻어서 그게 작곡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노래를 계속 부를수록 몇 프로 그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작곡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음반 회사에 취직하는 것보다 그냥 개인 작곡을 해가지고 그게 팔리게끔 해야 돼요. 지금 회사가 멸망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나왔죠. 직원 필요 없어요. 웬만한 거는 인공지능 다 시키면 돼. 그리고 개인이 회사가 20명 직원 고용하던 회사 개인이 혼자 다 운영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자기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근데 공부가 열심히 안 된다는 건 목사님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회가 지금 살기가 흉측하게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난 지금 어린이인데. 난 사랑스러운 어린이잖아. 그러니까 사회가 먹여 살려 주겠지. 난 사랑스럽거든. 그건 엄마 눈에만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 할아버지 눈에 사랑스럽다는 거지. 사회는 자기 새끼만 사랑하고 남의 새끼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이 돈벌이 하는 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치 활동하고 하나님의 세력이 하나님만큼 거룩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법을 점점 수용하려고 하는 의인이냐 아니면 하나님 법을 배격하려고 하는 세상 속물이냐 이거에 맞추어서 하나님 정치사상 경제공의사상에 맞추어서 사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상식을 가져야죠. 아파트 투기에서 우리가 돈 버는 거 이제 끝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거 심판하셨어요. 음마아파트 개포동 음마아파트 재개발한다 그러는데 엄청 재산 바치래. 그런 돈이 없어요. 음마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70년대인가 80년대 우리 친척 중에 고모님들이 많은데 고모님이 5명이 넘으셔요. 근데 8남매 중에 고모님만 5분이신데 젊으신 고모님 한 분이 정주영 회장 살아있을 때 현대아파트 그 압구정동에 이사 갔어요. 그 집 진짜 돈 많이 번 거예요. 그때 몇 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그런데 부동산 종합세를 때리니까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세금 낼 돈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플러스인데 현찰 수입이 없는 거야. 현찰 수입이 없는데 그냥 부동산 평가 시세가 높으니까 돈을 수백만 원 내라는 거예요. 뭐 분기마다 뭐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생계비가 없는 거야 지금. 그 정도로 부자 행세를 하면 빨아먹어요. 왜? 돈 버는 것이 있거든. 입법 해가지고 통과시키면 세금 걷는 거예요.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세금 걷고 누가 써? 정치인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운 나라를 잘 살게끔 국제활동을 하는 비즈니스를 해야지 터치를 안 받고 선진국을 회개시키고 후진국을 먹여 살리고 국내에서는 선구자로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존경받고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경제 활동하는데 터치받지 않도록 이 동네에서 경제 활동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핍박하면 권력자들 그러면 간섭 안 하는 영역으로 튀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는 돈벌이가 그거밖에 없는데 얼루 튈 거예요. 자기 개발을 안 하는 놈은 박해가 오면 회사가 망하도록 딴짓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활동을 할 줄 몰라. 왜 그래요? 평소에 가만히 돈 벌어서 그래요. 제가 홍수환 장로님 채널 구독자거든. 거기서 권투하는 법을 계속 가르쳐줘요. 그러면 형사 강력계 형사님도 와서 배우고 그 레슬링 선수도 와서 또 권투도 배우고 싶다 그러고 뭐 이래요. 그리고 태권도 한 사람도 와서 배우려고 그러고 노인 할아버지도 권투해서 에어로빅 한다고 배우고 뭐 그런데요. 근데 잘 보는데 가만히 싸우면은 맞는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도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사업을 해도 사업을 계속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야 돈 벌지 마 이러고 모택동이 딱 괴롭히거나 문재인이 딱 괴롭혀도 형 그거 괴롭혀? 그러면 난 이거 하지. 바로 1초 만에 다른 아이디어가 딱 뜨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하는 업을 의지해 그리고 자기가 가만히 그냥 평안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얻어맞아요. 권투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제인은 정치인이 두드려 팰 대상인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얘기하냐. 계시록에 열 왕이 세상 재산을 다 다스리는 시대가 온대요. 정치 권력에 의해서 모든 걸 인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첩하게 움직이고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땀 흘린 거 다 가져가요. 그래서 에서는 칼을 의지하여 살 것이요 야곱은 복을 받아 자기 재산을 자기가 다스린다 했어요. 정치인은 에서고 저주받아서 정치에서 남이 번 돈을 뜯어가는 게 칼을 의지하는 게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게 누구? 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에서가 칼을 의지하고 산다 이럴 때는 정치 권력자로 산다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자기 돈이 없는 거예요. 국민 돈 뽑아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돈 벌 줄 모르니까 전교 1등에서 의사 되고 판검사 돼서 벌어먹는 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전교 1등 하면 돈을 버는 법을 모르니까 편하게 살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돈 벌 줄 모르니까 공부 잘하면 어디서 좋은 직장 시켜주겠지. 이러고 나태하게 사니까 나태하게 살라고 서울대 1등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 1등 하더라도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도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헝그리 정신으로 살아. 그래서 주일을 일주일마다 하루씩 굶고도 기뻐하는 날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편히 쉬는 건 토요일 날 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내일 주일 끝나고 월요일 출근해야 되고 학교 공부 지옥같이 해야 되는데 편히 쉴 맛이 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지 않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요일에 불안감 때문에 놀러도 못 가는 거예요. 주일날 왜 도로에 차가 없는 줄 알아? 내일 월요일 스트레스 받는 그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우니까 야 놀러 가지 마. 내일부터 고생할 거야. 야 어딜 놀러 가? 오늘 쉬어야 돼. 불안감에서 차들이 안 다니는 거야. 아시겠어? 토요일은 왜 미어 터지게 차가 나와? 야 내일 주일 또 불신자는 일요일이야 내일 쉬어. 오늘 놀아도 돼. 미래가 보장돼 있어. 하루 보장돼 있으니까 차 다 끌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토요일 날 경부고속도로 웬만하면 안 나가는 거야. 다 밀려. 전 국민이 아는 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어. 경부고속도로. 전국 차는 글로 다 모이는 거야. 그럼 나는 옆길로 새서 다녀야지.
유명한 도로 가면은 이제 차 막히는 거예요. 영동, 경부 다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심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대로만 몰리는 거야. 다 알고 있는 직업으로만 몰리는 거야. 왜 그러죠? 자기 개발이 안 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기에 앞서 전 과목을 열심히 해보라 이거예요. 전 과목을 열심히 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그거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를 이해해드리기 위해선 그 분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클래식 공부를 쭉 했어요. 왜냐하면 클래식 전공하신 분들을 이해를 하고 그걸 들어야 되거든. 이걸 왜 듣나? 이 심심한 음악을 도대체 왜 듣는 거야? 나는 클래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심심하게 잠 오는 음악을 왜 듣는 거야? 클래식 음악회 또 비싸요, 가는 거. 입장료, 예술의 전당, 그 비싼. 아니, 도무지, 그리고 노래도 없어, 거기. 무슨 노래? 에? 떴다 비행기. 뭐 소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 악기 연주하다 끝나.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을 이해해야겠다 그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뭔가가 그게 니드가 있으니까 그걸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려면 사람 심리를 알아야 되니까 사람이 그 분야를 어떻게 해서 그게 저기 완성되는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직업을 가지면 천직을 받은 것이요. 3,000년 된 직업만 갖는데 사랑이 없어. 그건 천직이 아닌 거예요. 3,000년이 넘은 직업이 있어. 목수, 임금, 정치 권력자. 이런 거는 3,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면은 그 뻔한 직업은 경쟁이 심하거든. 그러니까 경쟁 심한데 가지 말란 말이에요. 경쟁이 심하면은 노력은 많이 하고 옆 사람 미워하고 겨우 살아남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경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최초의 청바지가 리바이스 청바지란 말이에요. 리바이스 청바지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골드러시 금광이 발견됐다. 서부 개척을 하자. 캘리포니아 가면 금광이 있단다. 그래서 금광 러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부 지역에 살던 미국 사람이 다 서부로 갈 때 금캐로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금 캤던 사람은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 없고 금을 캐는데 도와주는 산업으로 계속 금 캐는 걸 도와주다가 보니까 빨지 않고 계속 입기 편한 작업복이 청바지였어. 그러니까 청바지를 금 캐는 광부들한테 팔다 보니까 재벌이 된 거예요. 리바이스가. 그러니까 남을 계속 돈 버는 걸 도와주다 보면은 세상에 없던 직업이나 신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잘 벌도록 도와주는 걸 하려고 해도 공부를 많이 하고 센스가 있어야 돼. 자, 친절하고 센스 있는 사람은 어려운 과목도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손님이 뭘 요구할 때도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 못한다고 흥미 없다 안 해. 손님이 와서 뭐를 달라고 그래도 아, 그거 옆집 가서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속옷 가게 갔어.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의 사이즈가 없어. 그럴 때 그거를 미리 지금 애들이 커지고 막 이렇게 신장이 커지고 이런 때인데 옛날 조그만 사이즈 갖고 그거 되겠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는 못 써도 큰 사이즈는 입을 수 있는 게 옷 빨면은 쪼그라들어서 작은 사이즈는 못 입어도 큰 사이즈는 입는 거예요. 근데 큰 사이즈를 도입을 안 해놓은 거야. 그리고 주문할 테니까 일주일 후에 찾아가세요. 대신에 지금 계산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건하고 계산을 같이 해야지. 벌고 싶으면 얼른 그걸 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게으른 사람은요, 일하기 싫은데 돈은 벌고 싶고 이러면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 그런 사람들 다 특징이 뭐예요?
공부를 게을리한 사람들이요. 게을리한 사람들이요. 민첩하게 그걸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쾌락주의자는 뭐예요? 자기가 잘하는 과목만 공부하면 그게 쾌락주의자예요. 점수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좋은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걸 다 갖춰줘야 돼.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3번 졸업하면요 안 알아줘요. 대학원 3번 졸업하면요 6년이죠. 2년, 2년, 2년. 이거 욕하는 것 같네. 6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이얼즈. 에? 그래가지고 석사학위 3개면요 박사학위 하나급으로 알아줄 정도로 야, 이 사람 고학력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학력을 따는데 이게 목표를 갖고 그걸 따셔야지 사업을 하거나 사회활동하거나 공직활동할 때 유리한 거지. 절대 좋은 고등학교, 좋은 중학교 나오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성남인가 서울에 있는 외국어 국제고등학교 있죠. 사우디 대사 아들들 다니고 이게 중동 대사들 자식들 다니는 영어로만 해요. 한 학기에 1년인가? 한 학기인가? 5천만 원 내래요. 고등학교가 5천만 원 내래요. 그거를 6학기를 다니면 3년 졸업하죠. 그러니까 뭐 사우디는 돈 많으니까 사우디 그 외교관들 돈 막 쓰잖아요. 5달러. 그러니까 막 부르는 거야. 근데 그걸 명문고등학교 나온다고 앞으로 명문초등학교 나온 거 알아주지 않듯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학점 관리를 쭉 하고 외국어 실력을 다방면으로 많이 늙혀서 고학력을 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학교를 좋은 데 못 갔다. 그러면은 그 대학교 좋은 데 못 간 거는 고등학력이 아니에요. 대학교는 이미 저등학력이나 다니는 거예요. 고등학력은 석박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 대학교 나와서 그 사람을 좋은 자리에 취직하는 업종도 없고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줄 만한 여유도 없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학력에 미친 나라이기 때문에 석박사를 여러 개 따는 게 대학교 좋은 데 나온 것보다 나을 수도 있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학은 기본인 거예요. 기본을 하고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이지 대학교 다닐 때 자기가 올해일을 맡고 과에서 톱을 한다고 그게 좋은 대학생이 아니에요. 올해일을 맡는 건 기본으로 하되 방학 때 여러 가지를 익히란 말이에요. 자기가 문과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공학과 가지 말고 학원 가면 6개월 과정으로 다 네이버 회사나 카카오톡 회사에 취직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컴공과 4년제 졸업생이 아니고 6개월 졸업생이에요. 6개월 동안 컴퓨터 전문가 과정을 끝내잖아요. 대학생이 문과인데 그러면 카카오톡 그 컴퓨터과에 들어가서 그거 실무 담당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확확 바뀌니까 학벌을 따려고 너무 하시면 이공계가 오히려 물먹을 수가 있으니까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이공계 계통이 잘 되면 거길 졸업하는데 이공계 계통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는 컴퓨터가 발달하면 이공계는 물먹는 거니까 그냥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그냥 학력을 높여 놓으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못해도 괜찮으니까 롱런을 해서 공부하는 준비를 하라고요. 근데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할 때는 60 이후에 내가 90세까지 활동하기 위해서 박사를 따야지. 60세부터 90세까지 아주 품격 있게 뭔가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누구를 악수하고 누구를 만나고 사람을 교제하기 위해서 박사를 50부터 90세까지 이렇게 중요한 만남을 위해서 박사를 20대 때 따놓는 거지 20대 30대 때 좋은 직장 돈 벌려고 박사 따면 안 된다 이거요. 아시라 이거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실력을 키워야지 학벌을 키우면 안 되지만 학벌을 키워야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대학교 때 실력 키우고 학벌은 석박사 때 키우는 거야.
실력은 대학교 다닐 때 키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연애하고 놀면 안 돼. 연애는, 자, 따라서 연애는 석박사 공부할 때, 그러면은 결혼 대상을 소개해줘도, 석박사 하니까 어느 정도 직업이나 이 진로가 정해져 있잖아. 뭐 먹고 살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허가가 쉽게 난다고요. 근데 대학교 1학년생인데 내가 널 사랑해 이래서 연애를 해. 뭘 믿고 그걸 결혼시킬지 어떻게 알아?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20살짜리. 그러니까 배필을 고르기에는 아직 좀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연애하는 놈들은 돌대가리인 거예요, 다. 석박사쯤 돼서 이 사람이 뭐를 하고 어느 분야에 취직을 하고 어떤 학위를 받고 이러면은 이 사람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고 이 사람 사고방식은 이런, 이 사람은 교육자로 살아가도록 지금 교육학 무슨 뭐를 하고 뭐 이러고 뭐 선생님 하시면서 뭐 학사, 석사, 박사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육자로 살아갈 사람. 이 사람은 건축학과 나와가지고 건축 설계사 나오고 뭐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 건축 설계사하고 건축업을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빌딩 지을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왁구가 언제 나오냐면요. 25세 후반에 나와요. 25세 후반에 나오는데 연애를 언제 시키는 줄 알아요? 사랑할 사람 고르는 거? 20살부터 골라요. 그러니까 수능 끝났으니까 그때 연애를 한다면 바보 중에 바보인 거예요. 특히 여자는 장래가 없는 남자는 사랑해도 헤어지려고 그래요. 여자는 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기를 키우는데 능력 있게 서포트할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세까지 자손들 잘 되게끔 나의 엄마 역할을 잘하는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니고 자기의 후원자인 거야. 자기와 아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든든한 성벽과 같은 성체와 같은 남자한테 시집가려고 그러지. 여자는 그거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못생긴 운동선수가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셔서 유명해지면 갑자기 못생긴 운동선수가 멋진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자 눈에.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현상이에요. 그게 육적인 현상이라고 옛날에는 아는데 아기를 낳고 번성하고 키워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열심히 낳고 사랑스럽게 키우려고 하는 여성은 능력 있는 남자한테 시집 가려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애 낳는 거 싫어하는 여자면은 멀리 하세요. 애 낳는 거를 싫어하고 아기를 싫어하는 여자는 타락한 여자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돕는 능력이 있어서 아기 낳으면 아기를 도와줘서 엄마가 훌륭한 무능한 아기를 훌륭하고 유능한 인재로 키우고 싶어 하는 본능이 엄마한테 있는데 여성의 본능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무능한 아기는 싫고 돈 많은 남자만 좋아하는 여자는 부인감으로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많고 유능한 남자를 원하면 무능한 아기도 좋아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여자라 좋은 부인감인데 여자를 못 고르는 남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기는 신경 안 쓰고 무능한 사람은 신경 안 쓰고 유능한 남자한테 들러붙는 것만 좋아하면 그거는 나쁜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형태의 여자가 좋은 거예요. 이러면 또 여자를 고르네, 나쁜 남자네 뭐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눈으로 제가 하나님이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거를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유능한 남자 좋아하는 거는 타락한 게 아니에요. 단 무능한 존재를 훌륭히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거나 이런 돕는 배필로서의 마음 심리가 있을 때만 유능한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 부자 남자 좋아하고 이런 것도 아름답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무능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약한 아기를 키울 생각도 안 하고 무자식이 장발자다 이렇게 사는 페미니즘에 따라가는 사람은 결혼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페미니즘 운동이 뭐냐? 애 없이 행복하게 사는 운동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 페미니즘에. 그래서 여성운동단체에 들어간 여자는 장가를 갈 대상으로 여기면 큰일 난다.
근데 여러분이 결혼할 대상을 만날 때 학창 시절 때 공부만 했는데 여자를 어떻게 알아? 수총각 수천연대. 그래서 많이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교제하고 싶으면 사회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소중히 여겨서 대화거리를 많이 만들란 말이에요. 그리고 몸을 튼튼히만 만들고 몸으로 이성은 접촉하지 말고. 이러면은 교제를 할 때 풍성한 대화가 되기 때문에 오래 교제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텅 빈 머리는 선 봤어. 빨리 결혼하든지 헤어지든지 해야 돼. 얘기할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결혼해서 평생 같은 사고방식과 거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걸 얘기 나눌 수 있는 내면 세계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공부한 것도 없고 뭐 사회 발전이 되면서 망하는 산업과 흥하는 산업이 어떻게 되고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사람이 불행해지는 원인을 여호와의 율례를 버리는 사회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거를 간파를 못하고 하나님 사상을 사회 문제와 결부해서 얘기할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하고 무언 교제를 해요. 뽀뽀할 생각만 하지. 그러면은 남녀 교제가 유혹하는 과정일 뿐인 거지 거기에 결혼까지 골인하는데 어떤 유익한 정보 교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적으로 가는 거예요. 육적으로 가고 선 봤는데 그냥 영화나 보고 맛있는 거 어느 거 맛있냐 뭐 맛집 찾아다니고 어떤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멘탈이 없는 거예요. 왜? 대학 다닐 때 연애했거든. 공부 안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다음에 석박사 과정 돼서 남자나 여자가 남학생 여학생을 함부로 미혹할 수 없게끔 어느 정도 자기를 품격 있게 갖추어 놓고 그리고 육적으로 유혹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품성으로 매력을 보여야지 결혼이 되는 건데 이거는 스킨십 해가지고 음란하게 유혹해가지고 건지려니 얼마나 힘들고 힘든 거 성공해도 이미 다 몸은 배려 놓은 거야. 여러 명 시도하다가 한 명 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나 많은 남자를 유혹해서 연애하다가 실패하다가 10번째 결혼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 9명의 애인을 헤어지면서 얼마나 쓴뿌리가 있겠어요. 행복한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사회의 문제에 대해 고심을 하고 이렇게 정신세계가 맞을 때 결혼을 해야 그것도 평생 이 사상적인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근데 많이 알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좀 더 사상적으로 성경적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교제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돼요. 선을 보더라도 중매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낙태하면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을 검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이렇다던데 뭐가 그 마이클 샌델 뭐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대 인기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 대리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적으로는 신약과 구약에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샌델은 자유주의 신앙을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하버드 교수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얻는데 저는 여성으로서 마이클 비클이 아니라 마이클 샌델의 이론에 대해서는 나는 이거는 좋은데 저거는 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리모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부터 임신한 지 몇 달부터 인간이냐 이래가지고 논쟁이 들어가요. 하버드에서. 그럴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은 다음에
대학원 이상 갔을 때 그런 거 논쟁을 할 수 있지, 수년 동안 많은 걸 고민하고 수년 동안 청춘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자기 몸도 키우고 사상도 나쁜 걸 거르고 이래야지 정치평론을 하는 거지. 정치학 뚝딱 학위 받고 정치학 석사 받고 정치평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를 다 알고 정치 얘기를 하고 사회 모든 분야를 다 알고 경제 발언하는 거지. 역사를 다 알고 경제 발언하고 역사를 다 알고 정치 발언하는 거지. 누가 정치학 이렇게 귀뜸하고는 정치 발언합니까? 빈 깡통 소리만 나지. 박사가 돼도 또 깡통 소리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내가 스승을 삼겠다 이러고는 자기가 외국어를 많이 공부하고 그 사람이 외신 보도를 하면 그 외신 보도를 직접 대충 검사는 할 수 있어야지. 난 라틴어로 편지 쓰지는 않지만 라틴어로 번역한 걸 사기치는 건 내가 잡아낼 수가 있다고요. 예? 무식한 사람들 속여 먹는 그 사기꾼들을 내가 검사할 수가 있다고. 내가 외국어를 다 읽을 줄 알거든. 내가 독일어는 잘 못해도 독일어로 거짓말로 번역하는 거는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는 건지 직접 말하는 건지 다 알 수 있으려면 인공지능 통역 이용하면 안 돼. 직접 읽을 수 있어야 돼. 인공지능 거짓말하는 거 모르시죠? 인공지능 매일 챗GPT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발표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무슨 애플폰을 썼지? 이렇게 했더니 인공지능이 세종대왕께서는 무슨 애플폰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건데 데이터를 다 끌어가지고 헛된 댓글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그게 진짜로 알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인공지능은 거짓 데이터 넣으면 거짓 데이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에서 무슨 애플 뭐를 했나 이런데 그게 세종대가 세종대왕인 줄 알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보야. 세종대하고 세종대왕은 전혀 다른 존재거든요. 근데 얘는 세종대 이러면은 세종대왕 없거든 애플. 근데 세종대 이러면은 애플 뭐 막 뜨거든. 그럼 뻥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뻥치는 것도 모른다고 해. 예. 그 영어로 물으면 잘 대답을 많이 해. 데이터가 많으니까. 한글로 치면 얘가 말을 못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이 AI를 조작을 하기 때문에 얘는 꼭두각시인 거예요. AI는 뭐예요? 자, 따라서 AI는 꼭두각시다. 근데 꼭두각시를 첨단으로 발전시켜서 다 노예가 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대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 투자를 하면 다 AI한테 물어보고 사업하겠죠.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AI를 다 하나를 쓰거든. 그럼 망할 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AI를 통해서는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론 신문 읽고 이거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그거를 낼 때는 투자금을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경제신문 기자가. 근데 경제신문을 읽고 야 이거 돈 벌겠다 이거 투자하자 그러면 낚시에 걸린 거예요. 낚시에 걸린 거예요. 그 경제신문 읽고 다 투자했다가 망하는 거지. 누가 정보 없이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아날로그도 할 수 있고 디지털도 할 수 있고 외국 활동도 할 수 있고 국내 활동도 할 수 있고 육체 노동 목수도 할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기를 여러 가지로 개발시켜서 남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를 생각을 해냈는데 그 생각한 흐름 속에 현찰이 흐르면은 이건 그냥 캐시카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들 모르게 현찰이 계속 지방 기업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게 사업가의 기질인 거예요. 근데 사업가의 기질이 없으면은 제가 공부 잘하게 하면서 사업가 기질과 정치평론 기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60이 돼서 돈을 많이 버신 집안이 있죠. 그럼 자손들한테 경영자 사업가 후 교육을 시켜가지고 60 넘어서는 관리자 감독만 하고 정치 활동하시라고. 왜 늙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만족이 없어요.
권력을 얻어도 만족이 없어. 사회를 거룩하고 공의롭게 만들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남을 이롭게 하고 후손을 이롭게 할 때 만족이 그제서야 오는 거지. 절대 자기가 권력이나 재산을 많이 모을 때 중년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중년이 돼서 돈을 많이 벌면 불륜관계가 가난한 30대에서 불륜관계가 안 일어나요. 5, 60대 거부가 됐을 때 불륜관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이 안정되잖아. 딴 생각이 들어가잖아. 딴 생각 중에 먼저 들어가는 게 음란 욕구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 자손을 거룩하게 키우는 비전을 갖고 자손을 사랑해서 100년 후를 생각하는 사람은 바람을 안 펴요. 재력가가 돼도. 근데 자손을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쾌락과 마누라는 늙어버렸고, 영감탱이는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연애질할 대상을 찾을 때 자손을 생각을 안 하고 희생적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은 바람 핀단 말이에요. 정신 자세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이 됐을 때 바람 피는 것도요, 이게 훈련이 안 된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0이나 50이 딱 넘잖아요. 근데 사실 50이 딱 넘으면 자기는 망해도 괜찮아. 먹고만 살면 돼. 자녀나 자손들이 잘 되면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 발언은요, 내가 권력을 얻고자 하면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은 이후에 우리 자손한테 공의로운 법제도와 관습제도를 남겨주려고 할 때는 정의로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는 5, 60대 자손을 사랑해가지고 말을 하고 자기는 좁은 길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정치 지도자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되는 것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학창 시절에 열심히 훌륭한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 5, 60대 후회하지 않고 훌륭한 자손을 키우려고 그러지. 저는요 10대, 20대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연애를 안 했어요. 공부하느라고. 저는 부모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로 인정받은 게 아니고 학생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아들로 인정받았다니까. 나는 내가 효자라고 생각 안 해. 근데 내 여동생이 우리 오빠는 효자예요 이러는 거다. 그건 내가 효자라고 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그렇게 많이 내가 게을러 가지고 끼쳐드린 적이 없으니까 열심히 자녀 역할과 학생 역할을 열심히 경험을 봤는데 아쉬운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아쉬운 것을 다 메꿔서 어린 학생 세대는 더 나보다 10배 이상 훌륭한 학생이 되도록 도와주니까 제가 중년 때 딴 길을 안 새는 거예요. 내가 학생 때 열심히 살았으니까 학생 시절을 몇십 년 전에 되새기면서 더 훌륭한 사람 되도록 하고 지금 사회가 획기적으로 변해요. 이럴 때 이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학생들 컴플렉스 중에 자 보세요. 여성은 외모 컴플렉스, 남자는 재산이나 학력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자한테 기쁜 소식을 먼저 드리면 여자는 점점 늙어간다는 거.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16살 꽃된 나이에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외모로 인생 후반부에는 어떤 영향력도 없게 돼요. 그래서 성품을 아름답게 해서 마음을 곱게 가져가지고 마음이 예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높임을 받아요. 그리고 남자는요, 학력이다, 뭐 재산이다 이러는데 남자는요, 모험을 하는 남자가 멋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사는 남자보다 내가 못하는 거에 도전하고 내가 못하는 거에 도전해서 이거 실패해서 내가 점수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남자가 멋있는 거예요. 여자는요,
자기가 잘하는 거에 우쭐대는 남자한테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수동적이다. 근데 자기가 잘하는 건 그냥 즐겨. 근데 못하는 걸 자꾸만 충동해서 갖다 들이박어. 예? 내가 뭐 못하는데 한번 해보자 이러고.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그게 해본다고 잘하냐 이거 못하죠. 근데 그걸 즐기는 도전 정신이 있는 남자한테 자기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왜 그래? 똑똑한 여자는 똑똑한 거는 자기가 똑똑하니까 괜찮거든. 그런데 지혜로운 여자가 없는 게 뭐예요? 모험을 하고 용감한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방어해주고 위기가 갈 때 괜찮아 나는 항상 도전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는 유능하진 않은데 도전 정신이 있고 용감해요. 그러니까 여성한테 안정을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여자는요 도전 정신이 있는 남자한테 시집 와요. 서울대 졸업 1등 수재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공부만 하고 그냥 계속 공부만 하고 1등 하는 애는 따분하다고 그래서 널디라고 그래요. 널디.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 좋게 얘기를 해요. 뭔가 도전적이고 살아있는 느낌을 갖게끔 인생을 살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널디라고 그래. 안 좋게 하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공부만 그냥 시킨 문제만 잘 풀고 정답 잘 맞히고 시키는 대로 잘했어 너 정답 맞췄어 이래가지고 강아지한테 물어봐 잘했어 물고 왔어 잘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너무 길들여진 거야 1등짜리들이. 이럴 때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1등짜리 따라가면 골로 가겠다 생각을 해서 매력을 안 느끼는 거예요. 남이 아무도 안 해본 길을 막 도전적으로 충동적으로 걸어가 보는 거예요. 돈이 안 생긴데도 유튜브로 막 정치 반론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남이 안 했던 걸 자꾸만 해보는 거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남자한테 매력을 느껴서 인생 전체가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할 때는 불확실한 상황을 뚫고 나가는 능력 있는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게 정상적인 여성인 거예요. 아름다운 여성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력 컴플렉스다, 재력이 없다, 걱정 마세요. 돈이 많은 남자, 학력이 높은 남자, 그거 의지하고 여자를 여러 여자 중에 고르려고 그러면 여자는요 여러 여자 중에 나를 골라? 나는 당신한테 시집 안 가. 이게 여자의 자존심인 거예요. 자기가 진짜 전국에서 1등해서 자기 집은 돈이 많어. 그러니까 나한테 시집 올 여자들이 줄을 서겠지. 줄을 쓴 100명 중에 10명 중에 여자 중에 나한테 잘하는 여자를 국력 뽑듯이 내가 뽑겠노라. 이런 남자한테는 자기 인생을 안 던져요. 여자는. 왜 그래? 자기가 이용감이거든. 이용할 거리로 지금 뽑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로미오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야. 목숨 바쳐 세상 소설도 목숨 바쳐 줄리엣을 사랑했어요. 로미오가. 아니 그러는데 한 여자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고 이래야지 자기가 행복하게 결혼을 해서 안정감을 얻는데 뭐 여자는 세고 센 게 여자야. 야 여자 중에 나는 조건이 좋고 돈 많고 잘생기고 1등 신랑감인데 어떤 여자가 나한테 시집 올래. 이런 식으로 하면요 여자는 인생을 그런 남자한테 거는 거는 비굴하게 느껴져요. 어떤 여자가 그런 남자한테 인생 바치는 줄 알아요? 꽃뱀 같은 여자나 가는 거예요 시집을. 그 남자의 재산 울거먹으려고 이용하려고 시집 가는 여자. 그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갖고 여자를 낚으려고 그러면 좋은 여자가 안 낚여요 사실. 근데 여기 있는 여학생들은 좋은 현숙한 여인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조건에 낚이는 식으로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저질 인생은 여러 번 살면 한 번은 그렇게 저질스럽게 살아도 조건과 세상 기준과 조건 갖고 내가 타협을 하고 거래를 하듯이 결혼을 하는 거는 인생을 3번 살면 그중에 한 번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드라마 걸작 소설처럼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원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데도 모험스럽게 사는 남자한테 시집을 갈 때 그 남자가 자기만을 좋아하면은 인생을 다 희생하는 게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내가 공부 1등 못했어요. 나는 재산이 없어요. 그래도 좋은 신부감을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적으로 살라고. 도전적으로 살아야 돼. 도전적으로. 그게 남자의 멋인 거예요. 예? 도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 살아있어. 이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남자는 대학 떨어져도 좌절을 안 해. 근데 대학 떨어지면 좌절하는 학생이 혹시나 있을까 봐 제가 대학 떨어진 거 다 아니야. 그거 대학은 저학력이야. 너 박사까지 공부할 생각해. 이렇게 해서 대학교 한두 번 떨어진 걸로 주눅드는 학생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왜 교수님이 평가한 걸로 떨어진 건데 왜 하나님이 평가한 걸로 착각해서 좌절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 대학 교수님이 여러분하고 코드가 안 맞았을 뿐인 거지. 예? 여러분 대학 붙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붙여준 교수님이 붙여준 거지 성향이 다르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그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석박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학 입시는 자기가 마음대로 못 뽑게 돼 있어요. 근데 석사, 박사, 고학력으로 갈수록 전문 분야잖아. 교육부가 간섭을 못 해요. 이거는 석박사일수록 내용이 어려워지는 거야. 이거는 막 몇 시간 발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님 재량이 높아져요. 그래서 석박사를 공부한다는 건 대학교를 완전히 나오고 인격도 되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어려운 과목을 부딪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의지가 있는 학생을 뽑으려고 그러지. 나 1등 졸업했으니까 학장님 나 안 뽑으면 다른 학생 못 뽑으면 손해볼 거 있다고 사람은 절대 안 뽑아요. 석박사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절대 안 뽑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중소기업보다 월급이 많이 나와요. 삼성전자 대기업 들어가면. 근데 삼성전자에서 그 간부가 인터뷰한 거예요. 서울대를 나왔어. 조건이 다 좋아. 근데 얘가 내가 밑에서 두 번째 선임 회사원인데 내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가 잘났다고 나를 안 도와주고 나랑 경쟁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절대 안 뽑는다는 거예요. 지가 서울대를 나왔건 지방 잡대를 나왔건 섬마을 출신이건 간에 조직에 충성하고 내게 충성할 부하 직원을 뽑는 거지. 걔가 서울대 하버드 나왔다고 내가 걔를 알아주면은 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학벌은 어떻게 해요? 5분 안에 끝나고 다시는 안 봐요. 학벌을. 그 인간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고마운 존재인지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걔가 하버드를 나왔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부려먹는데 불편한데. 하버드를 나와서 교만했는데 난 하버드를 못 나온 부장이고 과장인데 부장 과장을 무시하고 자기가 아는 척하면 자기도 기분 나쁜 거예요. 부장님 과장님도. 그러면 싫지. 그러면은 사장이 딱 뽑을 때 자기 측근이 신입사원이요 부장이요. 사장님의 측근은 부장인데 부장이 마음껏 부려먹을 놈을 뽑기 위해서 막 부려먹으려고 유능한 놈을 뽑는데 이 유능한 놈이 좀 튀는 것 같아. 그러면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위에 분을 공경하고 이래야 되는데 회사 가지고 공경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다 사기꾼인지 들통이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를 높여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의 흰머리 백발이 있으면 막 좋아하고 이런 추억을 가진 애들만 높은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백발이신 집안 어르신을 보면은 막 뛰어서 안아드리고 막
할머니 이거 드세요. 이거 무거운 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막 이런 관계가 어린 시절에 꽉 추억으로 찬 사람들이 출세를 다 최고위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출세할 때만 밑바닥 천안직에서만 하버드 학벌을 보는 거예요. 위로 갈 때는 어린 시절에 무의식적으로 할머니 오시면 뛰어나가고 뽀뽀해드리고 막 힘든 일을 하고 아버지가 막 야단쳐도 그 야단을 잘 받고 아버지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리고 야단쳤는데 그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더 적극적이고 이런 성격이 큰 인물이 되고 높은 책임자 CEO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조직에서도.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람. 근데 아기를 안 낳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 관계에 약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기적인데 그래도 똑똑이나 뽑자. 멍청해가지고 회사에 말아먹을 놈 들이면 큰일 나니까 그냥 똑똑이만 뽑자. 그래서 저질 사원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저질 사원을 3년 동안 겪으면서 거기서 버릴 놈들 다 골라내고 뽑을 놈만 거기서 다 또 고르려고 10배수로 뽑는 거예요. 남는 게 돈이거든, 재벌들은. 그러니까 10배수로 일단 뽑는 거야. 그리고 일도 많이 안 시켜. 10배수를 뽑고 10분의 1만 생존시키고 나머지는 다 몇 년 안에 내쫓을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력을 키워서 중소기업을 가건 대기업을 가건 자기 단독 사업을 하건 간에 자기 사업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요.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큰 길이 열리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신문 보고 궁리해가지고 사장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 박사학위 딴다고 그게 알아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박사학위를 하면서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 사람 앞에서 나가서 세미나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보고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그걸 다 읽지도 않고 번역도 안 한 사람한테 가르쳐서 일주일 연구한 거를 1시간 안에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프레젠테이션을 다 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쉽게끔. 그 발표력도 키운단 말이에요. 대학교 때는 그걸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 공부하면은 4년 공부한 것보다 알아주면 나 같으면 대학원 2년을 공부하겠네.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수학을 싫어해. 그러면은 난 영어를 좋아해. 그러면은 경제학과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영문학과를 가겠어. 내가 다시 간다면. 내가 수학을 좋아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수학 천재야. 그러면은 수학을 근데 천재는 아닌데 좋아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수학을 공부하겠죠. 아니면 뭐 물리를 공부하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경제학은요. 2년만 공부하면 돼요. 근데 2년 공부하는 걸 4년 졸업하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대학원 2년 나와도 충분히 경제학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학력을 따면서 2년 공부하는 게 좋지 4년을 투자하는 건 낭비입니다. 그래서 4년 대학 시절은 모든 사회 분야를 다 알 수 있도록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자격도 공부하고 학원 가서 그래서 그것도 다 따고 문과 학생은 이과 학생도 다 따고 그래서 그 분야를 다 공부하고 또 클래식도 공부해보고 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학생인데 무역회사를 한번 세무서에 등록해서 무역회사를 설립해보고 중고 물품을 아프리카 국가에 보내고 무역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100만 원 손해보더라도.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무역회사 설립해서 대학생 사장도 해보고 이런 걸 다 해보는 거예요. 내가 수학 교육과를 다닌다. 수학 교육만 해갖고 과외 벌지 말고 수학 교육한 다음에 무역업도 한번 배워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 무역회사 한번 설립하고 한 달 후에 망했다고 폐업신고도 해보고 크게 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무역회사 이거 설립하고 무역거래업 하는 거 이거 쉽구나. 배웠으니까 폐업하자 이러고 폐업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한 달
거래했잖아. 수출입. 인천항구 가가지고 뭐 수출품 보내고 수입품 받아보고. 또 여기 저기 캐나다에서 인삼 많이 재배하죠. 전 세계 인삼은 캐나다가 다 점령했어요. 우리나라 인삼은 끼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캐나다 인삼은 싸죠. 그러니까 싼 캐나다 인삼을 수입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한국 경기도 인삼공사 이래가지고 팔아버려. 가공무역을 해. 캐나다에 생삼을 사다가 여기서 홍삼을 만들어서 한국 홍삼으로 가공해서 아프리카 팔어. 이런 것도 한번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경동시장 가가지고 홍삼 만드는 기계 하나 사가지고 아프리카에 판매하는 거야. 근데 싸구려 캐나다 인삼 사가지고 한국 홍삼으로 쪄가지고 아프리카 팔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전공하셨어요? 수학 교육이요. 왜? 근데 직함 내는데 무역회사 대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무역은 무슨 무역을 해요? 한국의 멋을 찾아 홍삼 무역입니다. 이렇게 다채롭게 살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대학교 다닐 때. 이걸 언제 해봐? 대학교 사장님 하지. 그러려면 영어를 잘해야지. 이걸 젊을 때 이것저것 다 해보란 말이에요. 즐기고. 그러니까 창업하고 폐업하고 창업하고 폐업하고. 이걸 많이 해보란 말이에요. 공부는 따로 하고. 무슨 공부하세요? 심리학 박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함을 딱 보니까 뭐예요? 비즈니스맨인 거야. 심리학을 하는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요? 비즈니스는 그냥 비즈니스고 심리학은 그냥 공부하는 거 하는 거고. 뭐 공부하세요? 역사학 공부하고 있어요. 뭐예요? 석박사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나 비즈니스 하고 있어. 여러분 국내에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옆에 가게하고 경쟁하니까 이게 피곤한 거지. 한국을 찾는 외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있는 게 없는 나라가 200개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180개국은 우리가 맨날 쓰는 거를 없이 살아요. 그 나라들이. 그러면은 박리담회로 그거를 재미삼아 이렇게 하면은 무역 그거 도움되고 가난한 사람 나라들 도와주고 한국은 저기 비용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거 배워보고 또 국내 산업도 발전시키고 이거를 수학 교육학 하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맨날 풀면 그게 그거거든. 누구든지 교육 과외 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치지 말고 그것도 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것도 해볼까 이런 거예요. 근데 돈만 벌고 돈 잃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경영을 하면 돼요. 예. 목회자니까 부요하게 사역을 하면은 경건하게 사는 목사님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하면은 가난한 목사님하고 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경건한 목사님이 되려면 목사님보다 어렵게 가난하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배우고 하는 식으로 해야 내가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를 경건하게 만드는 역할만 하지 부자한테 도움받지 않는 나의 이미지를 세팅해야겠죠. 그리고 실제 그대로 살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학생들한테 존경받는 목사님이 돼야겠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그냥 마케팅만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살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오정현 목사님하고 같은 교단 출신 목사인데 사랑의 교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부자를 도움 안 받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재산 다 나눠주는 식으로 하고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다 그냥 저 아는 어려운 교회 내셔도 우리 교회는 그냥 다니셔도 됩니다. 이러면은 품격이 내가 아는 수십 년 전에 초대형 교회 목사님 경영 방식보다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아무나 못하는 게 교회 운영 자금을 확 줄여가지고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거 했다가 교회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경영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고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경영 능력이 탁월한 것은 제가 많이 아니까 쓸데없는 거 다 줄이고
어떻게 해요? 비용을 늘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면은 몇 명밖에 안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새벽에 조깅해야지 신앙이 좋아지지, 몸도 좋아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어요. 남미 국가 가도 새벽 기도하는 기독교 없어요. 유럽 가도 카톨릭이고 개신교고 새벽 기도하는 국가 없어요. 아프리카 가도 없어요. 동남아 가도 없어요. 새벽 기도를 해야만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뭔 소리요? 새벽에 기도하라는 거지, 새벽에 집단적으로 모임을 가지라는 거는, 여러분 새벽에는요 잠잠히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고요히 기도를 하는 거지, 새벽에 부르짖는 건 가끔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트로폴리탄 도시, 대도시 생활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앞서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정치 발언하고 대형 교회 목사님 정치 발언 못 하잖아요. 나는 돈에 자유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검소하게 운영을 다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직원이 없어요. 동역하는 목사님들하고만 하지. 직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기 개발을 계속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 운동하는 습관 가지신 분을 못 이겨요. 운동할 때. 습관이 근데 즐거운 취미가 되는 거야. 못 이겨. 자기 개발시키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 무의식적인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연주를 해볼까? 이런 사람은 음악가로 대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악보 보고 베토벤은 베토벤 그대로, 모차르트 그대로 이러면은 자기가 작사 작곡하는 능력이 없고 연주자만 되고 끝나는 거예요. 피아노 연주자 천지에 깔렸어요. 그거 1등하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지도 몰라. 피아노는요 굉장히 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클래식 베토벤 모차르트 갖고 내가 세계적인 사람 되겠다. 그거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 외에는 성공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것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자기 음악성을 발전시켜야지 연주회하고 돈 받아낼 생각하면 안 돼요. 음악을 하면서 자기 정서를 발전시키고 거기에 자기 걸 넣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개발시키는 쪽으로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 개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것을 만들어내는 걸 자꾸만 하라고. 그러니까 캐나다 인삼이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한테 수입했는데 그게 한국 인삼보다 싸요. 한국 인삼이 이름값을 해서 프리미엄급이라고. 여러분 프랑스 포도주가 비싸요. 왜? 맛이 더 있는 게 아니고 이름 자체가 프랑스산 이러면은 일단 10만 원 더 비싸. 더 좋은 게 아닌데 일단 이름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간단한 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좋은 제품을 가져오고 이름을 붙여서 팔면은 사기꾼이 되지.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때는 더 가공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서 파는데 그 제품이 전혀 없는데 국가에도 없는 걸 점령하면 그 국가 시장을 다 점령을 해버리죠. 그러면 독점이 되는 거지. 독점을 경쟁해서 하지 말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이런 것이 남을 흉내내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한테만 나오는 거지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못 한다고. 생각이 딱 고정돼서. 그러니까 경쟁하고 살고 칼을 의지해 살고 권력을 의지해 살고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자유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자 따라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돈 필요 없잖아. 그럼 마음껏 남이 안 하는 거 자기 분야를 해보란 말이에요. 여성들이요 매력 있는 신랑감은요 도전하고 용감하고 모험을 하는 남자. 근데 마음은 넓어요. 왜? 돈 욕심이 없으니까 뭐를 이렇게 막 꼬치꼬치 안 해. 그러니까 쿨한데 엄청나게 도전적이야. 그런 남자는요 좋은 신부감을 얻어요. 여자는 원래 그런 남자한테 인생을 다 걸거든. 그리고 여학생들 잘 아셔야 돼.
제일 좋은 부인은요, 자기 자녀를 잘 낳고 잘 키우는 여자인 거예요.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는요, 여자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돈을 벌어온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자기는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고 아기를 잘 교육시키고 집안을 행복하게 하고 남편이 딱 들어왔을 때 남편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는 여자. 그런 여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나는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나는 입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안 됐어요. 나는 아주 미모가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 제일 지혜로운 남자는 미인을 찾지 않아요. 에? 현숙한 여인을 찾는 거야.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 다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야 돼 이제. 난 4시에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4시가 지났을 뿐인 거야. 저게 10분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끝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셔. 내가 오래 했다고. 나는 4시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끝내려고 보니까 4시가 지났을 뿐이야. 예. 남자는요. 저주받은 남자는요. 여러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저주받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의 부인을 뺏으려고 하거나 남의 애인인 여자 애인을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경쟁을 하는 남자는 저주받았어요. 복을 받은 남자는 남이 손을 안 댄 처녀를 내 여자로 100% 소유하려고 하는 남자는 복을 받은 남자예요. 그거는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돼 있어. 22장부터 28장까지 읽으면 복을 받은 남자가 여자 고르는 방식과 저주받은 남자가 여자 고르는 방식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 때 손이 타지 않은 여자예요. 그러면은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예요. 복을 받은 남자는 다른 남자가 손을 안 댔어요? 당신 연애 안 했어요? 그러면 다른 남자 품에 안긴 적이 없어요? 이 여자 소유해야겠다. 이런 욕구를 모든 남자한테 넣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귀는 여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몸을 남자한테 줘서 꼬셔야지 시집가.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은 여자가 이 남자한테 꼬시려고 몸을 줬는데 이 남자가 자기랑 결혼 안 해주는 거야. 상처받았지만 두 번째 남자한테 몸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마귀한테 넘어가는 여자들이 있어. 남자들은 그런 여자 싫어해요. 모든 남자가 싫어해요. 그 남자랑 잤어? 그러면 그 남자랑 결혼해. 나는 싫어. 이거는 남자가 처녀를 좋아하는 증세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받은 남자만 그 증세가 일어나고 저주받은 남자는 기생을 좋아한다고 돼 있어요. 망할 놈의 남자는 잠언 5편에 기생을 좋아한다고 돼 있어요. 남자를 유혹하는데 전문가인 여자들을 좋아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시집을 안 가면 안 가도 저주받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를 업어가질 않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인생을 다 거는 남자 아니면 결혼해서 평생 나랑 살 사람 아니면 내 몸 안 줘. 이렇게 하면은 남자한테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줄리엣이 되는 거야. 근데 줄리엣보단 달라야지. 줄리엣은 자살하고 죽잖아.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남자는 예쁜 여자도 아니고 유능한 여자도 아니에요. 자기를 돕는 여자, 다른 남자가 소유하고 버린 여자가 아니고 나만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여자, 이런 여자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요. 그거를 페미니즘 단체가 나쁘다고 남자들을 그러는데, 처녀를 요구하면 나쁜 남자다 이러는데 남자의 본능으로 하나님이 넣어놓으셨다고 돼 있어요. 이거를 페미니즘 단체가 데모를 한다고 남자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자는
총각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의식주를 다 제공하는 남자한테 시집 가고 싶은 거예요. 총각인데 거지야. 그런 남자한테는 시집 안 가요. 어떤 여자도 안 가요. 왜? 애기 낳고 키워야 되는데 무능한데 어떻게 인생을 다 맡겨. 그러니까 옛날 과거가 있고 옛날 애인 사귄 적이 있고 그래도 유능해서 결혼한 다음에 처자식만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다 갖다 주면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 본능인 거예요.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왜? 남편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는 본능을 하나님이 여성한테 집어넣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왜 아기를 더 사랑해? 남편도 아기야. 응애 응애. 이런다고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신혼 때만 신랑을 사랑하지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남편보다 아기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 여자의 본능은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능에 맞춰서 여자나 남자가 살아야지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 나 이뻐? 나 잘났어? 이러고는 자꾸만 자기 과시한단 말이야. 그게 다 현혹시키는 거야. 에?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 자존심을 갖고 지키되 외모가 아닌 거예요. 외모는 탐닉하고 버리려고 외모를 쫓는 거예요. 남자들은. 남자가 여자 미모를 취하는 것은 이용하고 즐기려고 끌리는 거지 영원히 사랑하려고 미모를 찾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요. 바람 펴도 다시 돌아오는 여자 부인 있잖아요. 그거는 처녀로 만나서 처녀를 부인으로 맞이한 여자가 있으면 남자는 그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주기 싫어서 바람은 필지언정 그 여자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세 번째 결혼한 남편을 만났는데 세 번째 남편이 바람 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두 남편을 버리고 세 번째 남자하고 결혼했잖아요. 바람 필 때 이 부인까지 버려버려요. 그게 남자의 본능이라고. 이거를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건 남자나 여자의 본능이기 때문에 자기 귀소 본능이 있는 여자나 귀소 본능이 있는 남자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신 대가리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 본능을 무시하고 너무 로맨틱하게 남자 여자를 보면 안 된다니까. 사람이 변치 않는 본능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가 뭐를 붙이고 이러고 로맨스를 느끼고 이러는 거지. 로맨스는요 잎사귀와 꽃잎 같아요. 피었다 지는 게 로맨스요. 근데 이 본능은 나무가지라서 겨울철에는 꽃잎은 떨어질지언정 나무가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본능을 무시하고 결혼하면 불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돕는 여자를 만나지 않고 자기가 도와줄 여자를 만나. 그러면은 남자가 부인한테 나중에 짜증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자기를 먹여 살리고 다 방패막이나 성벽같이 자기를 보호해줘야 돼.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남편이 자꾸만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래서 처가댁 신세를 자꾸만 주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부잣집 딸이라도요 자기 남편한테 나중에 짜증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본능인 거야. 그거는 잎사귀나 꽃잎에 대는 감동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존재 자체인 거예요. 그건 존재 자체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한 삐리삐리한 것들이 얼마나 대학생이 많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안 가도 되고 가도 돼요. 왜? 언제든지 돈 내고 다니면 되니까. 근데 결혼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애 낳고 키우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철학을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대로 결혼하고 거기에 남자 본능에 맞는 여자랑 결혼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보다 학력이 높은 여자 고르지 말라니까. 죄송합니다. 여자 박사님들한테. 예? 왜 그러냐면 남자는 자기가 역할을 해야 돼요. 지도자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제 동생이 박사인데 제 동생 남편이 학사학위자예요. 명문대 학사학위를 나왔는데 결정을 할 때 보면은
박사인 제 여동생보다 학사 출신인 제 매제가 항상 똑똑해.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가자 이러면 따라가, 박사님이. 그렇게 리더십이 있어야지 남편 구실을 하는 거지. 리더십이 없고 머리도 안 좋고 안 돌아가는데 부인이 박사님이니까 남편은 머리도 안 좋은데 학력도 나죠. 박사님 부인 어떻게 할까요? 맨날 물어봐.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리더십이 있고 머리가 좋고 유능하든지 그러면은 학벌이 없어도 돼요. 마누라가 박사라도 그냥 따라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는데 그런 민첩함이 없어, 남자가. 무능해서 그런 게 없는 거야. 또 박사인데 우유부단한 남자 있죠. 예? 그것도 멋이 없는데 학력이 적은데 우유부단한 거야. 이거는 여자한테는 미치는 거예요, 이거. 예? 애 키우고 바쁜데 우유부단한 거야. 그리고 맨날 우유만 먹어. 우유부단해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부인이 학력까지 높아. 이거는요, 갈등이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학생은 학벌을 키워놔야 돼. 장가 가려고 해도. 물론 이제 지혜롭고 덕스러운 여성이 학력이 고학력이라도 남편을 높여주고 이러겠죠. 근데 그런 여자 못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여자 안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자도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다 겸손한 줄 알아? 여자가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자가 말을 많이 하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렇게 겸손하고 다소곳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남자 앞에서만 그러지, 높은 사람 앞에서만 그러지, 여자끼리 만나면 실체가 드러나요. 여자들 막 얘기한다고, 별별 거 다 흉본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이게 남자 구실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벌을 높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학벌 못 높여 그러면 대학원 석사 학위 많이 따는 건 쉬워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고급 과정을 배우거든. 그건 대학원 3개 나왔는데 누가 뭐라 그래. 요즘 대학원은요, 실무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걸 가르쳐요. 학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 운동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할 맛이 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듣고서 공부를 안 해. 그러면은 목사님 설교할 때 딴 생각했다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일주일 이제 지내시면서 애들 공부하는지 보세요. 공부를 안 하면 지금의 딴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있던 애라고 아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쟁취하려고 학벌도 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돈과 여자를 쟁취하려고 자기가 학벌도 따고 돈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공격적으로 결혼하자고 대시도 할 수가 없게끔 자기를 무능하게 만들면 자기 행복이 뭐가 되겠어? 남자의 행복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 도전 정신. 그리고 여자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면 많이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순종하고 도와주고 무능한 사람을 뒤에서 배려해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이타적인 심성을 가져야 머리 좋은 여자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 좋으면은 출세를 못 해요. 행복하지 않다고. 자기가 유능한데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잘 되게 해야 여성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남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본능 자체가. 근데 제가 본능을 거스려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을 거스려서 살아도 안 되지만 인간의 육성의 본능을 거스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신랑 키가 150cm인데 여자 신부 키가 190cm야. 안 맞아. 190 남자하고 150 여자는 살 수 있어도 남자 키가 150인데 여자 키가 180, 190이야. 안 맞아. 그게 본능에 안 맞는 거야. 여자는 남자 품에 앵기고 싶은데 저 밑에 보이는데 어떻게 앵겨? 예?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큰 덩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여자를. 그러니까 본능에 맞춰야 된다고. 육적인 본능. 이거는 교회에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성인군자들한테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려면 이걸 지키고 믿고 알고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이라고.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이걸 규례라고 그런 거예요. 규례라고. 규례는 행복해지는 법이 규례고, 율법은 불행에 대해서 원인을 딱 규정을 한 걸 율법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면 불행을 예방할 수 있고, 규례를 따르면 뭐예요? 규칙적인 예절, 예법. 그러면 행복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근데 율례와 규례면 그게 그거지 뭐 그게 아닌 거예요. 행복을 보장하는 게 규례고 불행을 방지하는 게 율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면 그냥 구조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되는데, 사회 구조가 그걸 방해하니까 대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습관 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개발도 학창 시절 때 습관으로 하는 겁니다. 목회할 때 목사님이 어릴 때 습관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이거 어릴 때 몸에 박힌 습관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습관은 있으니까 공부하고 외국어 연구하는 건 어려움이 없는데, 수십 년 동안 습관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금식하는 데 힘을 많이 들여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되거나 이러면은 자기가 잘 갖고 있는 장점은 발전시키되 단점 보완하느라고 힘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는 문과는 이과를 공부하는데 힘써서 뭐 자격증을 받고, 이과는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게 대학생 4년이란 말이에요. 대학교 때 누가 연애를 하냐 이거예요. 연애하는 놈은 그 나쁜 놈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대학교 대비하자. 예, 대학 생활을 대비해야 돼요. 대비하면은 벌써 정신 자세가 다른 거예요. 예. 아우, 시계를 요번에 2번째 보니까 진짜 많이 지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이 시간 5분만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하나님, 미래를 예비하는 준비되어진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 자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본능을 거스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신약 성경을 믿게 하시고, 구약 성경에 금지된 것을 염두에 두는 율례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